오늘은 편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정의는 아기가 엄마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제가 넣었었는데, 이제 편의는 이제 엄마 손이 아니라 이 분유탄 젖병을 들고 있는 그림을 넣어봤어요. 보통 이 편의는 치우치 편을 써서 다소 왜곡되고 외로운 성분이고 철학성이라고 하고, 이것은 이제 계모 성분이다. 어릴 때 제대로 젖을 젖이라는 게 이제 사랑을 이제 표현한 건데, 그 사랑을 다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 대체하는 이 분유를 먹고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넣어서 편인의 표현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. 실제로 이제 저도 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, 편인 가진 애는 실제로 이제 편인의 환경을 지가 타고났기 때문에, 제가 아무리 이 모유를 주고 싶었지만 이 얘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. 안 먹으려고. 또 그런 나름의 사정이 있었는데, 처음에 이제 초유를 못 주는 환경에 이제 뭐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환경에서 이 분유 맛을 보고 나서부터는 모유를 거부하더라고요. 애가 자꾸 오면 젖을 물려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, 분유를 달라고, 분유 맛을 보고 나서부터는 엄마 젖이 별로 안 먹고 싶은 거예요. 자기가 약간 그렇게 이 편이는 편식하고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. 실제로 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인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,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쪽으로 이제 밥 투정하다가 아빠한테 굉장히 많이 혼나고 그러죠. 그래서 이 편인이라는 그런 조건이 사주에 있으면 그러한 환경을 만나게 되고, 실제로 제가 사주 이제 감명하다 보면 편인 있는 사람들이 계모나 이제 뭐 그게 상황이 뭐 부모님이 뭐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별 같은 경우로 이제 다시 이제 계모의 환경에 처해지는 거죠.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본인 잘못은 아니지만, 근데 본인 사주가 편인이 이렇게 뚜렷하면 어찌 보면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을 본인이 타고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고 하죠. 그래서 이 편인이 다소 이제 철학성과 외로움의 대명사가 되는 것도, 자신의 환경이 정당한 정인의 환경이었으면 이 사랑을 100%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받는 그런 환경에 살아간다 할 수가 있지만, 이 편인은 자기의 외로움을 자기 스스로가 안고 있든지, 아니면 그 외로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어루만져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큰 거죠. 그래서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이 반만 받으려고 하는 그 기질이 있고, 의심이 좀 많고, 또 외롭다고 좀 얼굴에 외로워 보이게끔 만드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정인이 자꾸 이제 이 편인과 정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해주는 것도 정말 이 표정에서도 달라요. 이제 정인 있는 사람은 다소 이제 낙천적이라서 좀 밝다고 해야 되나? 그렇고 이제 편인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외롭고 좀 우수에 차있고 신비스럽고, 그런데 양간인 경우에는 또 이 편인이 목욕지하고 장생지를 두고 있어서
양간 편인 같은 경우에는 또, 이 편인의 성분보다는 정인처럼 다소 이제 낙천적이고 순수한 대책 없는 그러한 기질을 이제 발휘를 할 수가 있죠. 여기서 보듯이 간목인 경우에 해수에서 장생을 하니까 이 편인을 가지고 있어도 편인의 그런 철학성 같은 것보다 좀 발산하고 피우려는 운동성이 강해지는 편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죠. 정말 진정한 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은간의 을목 같은 경우 이제 자수의 이제 병지 편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 편인이다. 그래서 표정에서부터 좀 우수에 찬 그리고 외로운 약간의 어두운 그리고 이제 개수자수를 쓰는 그 인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더 표정이 더 어둡다고 할 수가 있죠. 인성이라고도 해도 다 그 오행에 따라서 인성의 그 행동이나 쓰임이 조금씩 달라요. 예를 들자면 목을 인성으로 쓰는 일간이 이제 병정화 일간인데 이 병정화 일간이 이제 목을 인성을 어떻게 쓰냐 하면 목의 성정대로 막 자기의 그 인성을 설파하려고 널리 이제 막 전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왕성하고 또 빠르게 써먹으려고 이제 목화의 그런 목생화되는 그런 특징대로 이 파급력이 좀 빠르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항상 이런 병정화 일간이 간목이나 을목의 인성을 표출할 때는 액션이 또 큽니다.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 저는 이제 이 경금 인성을 쓰는데 그래서 좀 많이 누르려고 하는 기질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알고 있어도 그거를 좀 조심해서 그거를 드러내거나 좀 여러 번 생각을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 하면 이 목으로 인성을 쓰는 병정화 같은 경우는 그냥 펼쳐요.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제가 바라볼 때는 참 부러운 그런 발상이죠. 악의가 없잖아요. 뭐 그냥 자기는 보여줄 뿐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각자 알아서 생각하겠지라는 그런 기질이 이제 목생화의 기질이 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목의 습성대로 펼쳐지고 뻗어나가고 남한테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질이 좀 자라고 다소 이 나무가 이 봄에 그 땅을 뚫고 가지에서 이렇게 피어날 때 굉장히 수다스럽대요. 그게 우리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데 막 새싹이 이게 퐁 하고 터질 때 막 이 자연에서 막 팡팡팡팡팡팡팡팡 이런 그런 이 소란스러움이 많은데 단지 이제 우리 귀에는 안 들릴 뿐이지. 그래서 진궁이라 하거든요. 이 목방향을 이 진이라고 하는 게 소란스럽고 소리가 난다라는 의미가 좀 포함이 되었죠. 그리고 뭐 토를 인성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이겠죠. 경신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전목 구간에 있는 그 토의 인성이 조금 불완전한 요소가 좀 많이 가미가 되어 있죠. 이게 왕지에 따라서 이 토는 형질 변경이 되고 또 토 속에는 무수한 것들이 또 인묘가 되고 감춰져 있으니까 좀 잘 걸러서 자기의 순수한 이 흙의 그 인성을 써야 되니까 순정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
활용도는 토의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른 오행보다. 그래서 또 제가 순정품이 아니다 하면 또 이 금일간 가지신 분들이 따지고 오해하실까봐 이야기하는데, 인성을 쓰기에 다른 인성보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수인성을 쓰는 이제 목일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래 수가 있으면 이 공부하는 이 성분으로는 굉장히 좋죠. 그리고 또 이 수가 있으면 이제 활동적인 것보다 이제 수렴하고 이렇게 앉아서 길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타고난 거라고 하시고, 그냥 모형으로 봤을 때 수가 뭐 자체적으로 지혜와 지식 그런 부분에 연관이 많이 되니까, 목일관들이 이 수를 잘 쓰면 이제 교육적인 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, 또 잘못되면 너무 과한 애정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이제 또 생기거나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이제 화나 이 토로 이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이렇게 다 이 인성이라고 해도 그 인성의 쓰임이 조금씩 틀립니다. 사주 보실 때 인성이다, 편인이다 라고 규정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, 편인인데 어떤 편인이냐, 금 편인이냐, 흙의 편인이냐, 뭐 그런 오행에 따라서 또 이 가미가 된 해석을 하시면 또 확장된 해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. 편인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편인은 계무, 분유성문, 그리고 바깥에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아, 내 안에 대한 슬픔, 그리고 이제 염세적, 그리고 치열한 현실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사람을 잘 믿지가 않아요. 의심이 많다고 하죠. 대체적으로 편인 가진 사람한테 질문을 좀 잘 믿지 않으시네요 하면 그렇다고 수긍을 해요. 정말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인을 가지고 있어서 남이 농담했는데도 그거를 그냥 너무 진지충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정말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농담을 했는데도. 그래서 나중에는 뭐 아니었다, 뭐 그래 얘기를 많이 해서 놀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편인을 가진 사람들은 남이 뭔가를 줘도 왜 주지?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. 이 정인을 가진 사람, 아유, 너 정말 고맙다 하고 이렇게 냉큼냉큼 받는 기질이 있는데, 또 이렇게 정인이 있어도 뭐 편인 운에 정인처럼 살다가 편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편인처럼 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 요즘 남이 뭘 한 게 주면 왜 주지? 왜 줄까? 내가 왜 받아? 내가 불쌍한가?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정편인이 아주 좀 웃깁니다. 사주에 편인만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런 식으로 남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잘 많고 믿지 않는 성향이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. 단 이 편인이 장생목욕지를 가지고 있으면 또 이 편인 성분하고 좀 다르게 행동하는데, 주로 이제 양간들이 이 편인 장생목욕지를 가지고 있어서 편인 같지 않고 의외로 또 정인보다 더 낙천적이고 순수하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편인은 자기의 그런 선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나와 남의
그 규정되는 그 선을 넘어오는 것도 싫고 넘어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. 섞이기 싫어하는 그런 자기만의 그 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침범당하고 침범하는 그런 경우에를 못 견뎌 합니다. 그리고 항상 미래나 노후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정말 이렇게 밥 걱정을 뭐 많이 하기도 하고 밥을 거르는 형태도 또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밥을 잘 안 먹기도 하고 편식 정말 편식적인 상황이 오죠. 그리고 환경 자체가 밥을 굶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팔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, 이 편인이 이 식신을 도식하니까 더더군다나 자기 밥그릇을 차버리는 행동을 남이 자기 밥그릇을 차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, 연월에 있는 편인이 일시에 있는 내 식신을 도식을 하는지, 아니면 내 이 편인이 연월에 있는 식신을 도식을 하는지, 이런 구조를 또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. 거기에 따라서 직업이나 이 성향이 또 완전히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세상을 믿지 못하고 고민, 철학, 외로움, 그리고 일찍 그 에어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, 또 철이 든다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월지 편인 편관 경우에는 이 유년 시절이 아버지가 좀 엄하시거나, 아니면 실제로 뭐 집안 환경이 이제 어려워지거나 뭐 기울어지는 환경 속에서 밥을 굶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, 또 이 편인 가진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 공부를 해도 어떠한 목적 때문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중요하죠. 그래서 편재의 자극으로 이 제극인 형상을 이 긍정적으로 쓰는 게 편인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정인이 정제를 보면 이제 제극인이 되어서 약간의 꼼수나 얄팍한 그러한 궁리를 잘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, 결과적으로 이 정인이 정제의 그런 자극으로 약간 꼼수를 부리다가는 나중에 조금 안 좋게 발생할 수도 있고, 이제 재성을 보는 것을, 재성운을 만나는 것을 흉하다고 얘기를 하지만, 이 편인은 항상 이 편지에 자극과 목적성이 이제 주어지는 게 이 편인을 잘 쓰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, 또 세병사묘의 인성을 가진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이 되거나 혼자가 편한 사람이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편인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 상가, 오피스텔, 비주거지에 문서를 취득하는 게 용이하시고, 정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부동산, 주거지 문서를 취득하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이제 차액이나 가치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시기를 만날 수가 있죠. 그리고 편인의 뭐 기부나 남을 도와주는 걸 또 잘 하긴 하는데, 이 편인 가진 사람, 정인은 그런 거 확인도 잘 안 하고, 기분 내키는 대로 좀 하는 게 강하다면, 편인은 확인을 해요. 이게 힘든지, 힘든 사람인지, 이 사람이 거짓말로 힘든 척 하는지, 그러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도와주는 습성이 또 있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뭐 피해 법칙처럼 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항상 이 중간에 과정에서 걸고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거나 온전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 졸여야 되는 그러한 기운도 편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인성이라는 게 간성 입장에서는 식상 활동이거든요. 그게 내가 바라볼 때는 인성으로 느끼는 거니까, 이 관성이 오랜만에 뭐 밥을 사줄게, 뭘 필요한 거 사줄게, 이런 식상 행위를 할 때 이게 이제
편인운에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 약간 뭐 거부하는 이제 50%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사주지 말고 그냥 돈으로 줘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밥그릇을 차버리는 그런 말로 인해서 온전히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, 때로는 정말 이제 사러 가거나 밥을 먹으러 이제 나갔는데 이 편인운일 때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편이 옷 사줄게 가자 이렇게 할 때 편인운에 나가버리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. 뭐 이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안 사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,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사러 가야지 살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 갔는데 가게가 그날따라 뭐 정기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편인에 가게 가는 곳마다 문을 다 닫는 그런 현상을 제가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. 그만큼 이 편인이라는 게 약간의 좀 인성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게 편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상담한 분이 선생님 유튜브 동영상을 예상하고 정말 이 차분하고 이 정적인 대화가 오갈 줄 알았는데 상담했을 때 그 어투나 표현 방식이 좀 달라서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상담할 때가 더 에너지가 더 원기 충천? 아니, 좀 더 이렇게 활발해지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혼자서 모니터 보고 얘기하면 자꾸 목소리가 개미처럼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, 구독자님들께서 답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조언을 해주시는데, 사실 저한테 상담받으신 분들은 또 의외의 모습에 반하고 갑니다. 네, 오늘 편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